시간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상국어 상상쌤입니다. 5학년 친구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5학년의 마지막 단원, 1학기의 마지막 단원이죠. 10단원 주인공이 되어 함께 해보도록 하죠. 제목이 주인공이 되어예요. 주인공이 뭐죠? 우리는 모두도 우리 인생의 각자 주인공이에요. 오늘도 내가 주연입니다. 멋지게 내 인생을 살아보는 건데, 자, 주인공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오늘의 핵심어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연극, 영화, 소설 따위에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어떤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주인공이 누구야? 주인공이 뭐 했어? 주인공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주인공을 많이 찾게 되죠.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주인공인데, 자, 10단원에서는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보자 하는 내용이네요. 자, 주인공이 된다는 건 어떤 내용일까? 자, 오늘의 핵심 개념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기억에 남는 일 이야기하기입니다. 기억에 남는 일을 이야기한다? 자, 우리가 지금 12살이죠? 5학년이니까. 한 11년 정도를 쭉 살아오고 있어요. 그쵸? 그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서 어떤 일이 기억에 남나요? 아니, 언제부터가 기억에 남나요, 여러분? 선생님은 아주 어릴 때 기억이 7살 때예요. 유치원 때. 유치원 때 기억이 다 나는 건 아니고 몇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대나무 막대기로 장난을 치다가 대나무 뾰족한 부분에 손이 베어서 피가 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말고는 7살 때 기억은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도 별로 없고. 자, 우리 친구들의 그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 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건데, 이때 기억 카드에 들어갈 만한 일이라면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거니까 친구들이 흥미를 보일 만한 이야기를 꾸미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자신이 잘 아는 이야기여야 해요. 기억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친구들에게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궁금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때 누구 있었어? 그때 너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데 내가 사실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서 말이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이 잘 아는 이야기.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냥 장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있었어.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있었는데 내가 그 나무에서 뭐를 했는데 그때 누가 와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해서 사건이 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떠올려서 기억 카드로 만드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 가운데에서 이야기로 자세히 표현하고 싶은 기억과 그 까닭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로 꾸며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일 이야기하기,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려서 기억 카드를 만들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기억 가운데에서 이야기로 자세히 표현하고 싶은 기억과 그 까닭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일상생활의 경험이 잘 드러난 글 읽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 이 글이 일상생활의 경험을 나타낸 글이에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까? 첫 번째, 이야기를 읽고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인물들이 주인공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의 중요한 사건, 때와 장소, 인물의 마음 등을 살펴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읽는다고 하는 거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며 때와 장소는 언제 어디이고 인물의 마음은 어떠한가 살펴보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인물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라고 했어요. 분명 이제 이야기니까 사건이 흘러갈 거란 말이죠. 처음에 인물이 이랬는데 사건이 흘러감에 따라서 인물의 마음이 변화한다든가, 인물의 태도가 변화한다든가, 인물의 위치가 달라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변화를 살펴보고요. 이야기에 나오는 사건과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 누구와 겪은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게 일상생활의 경험이 잘 드러난 글을 우리가 읽을 거니까 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죠. 나도 그랬어. 이렇게만 떠올리지 말고 그때의 경험을 좀 자세하게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도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일 이야기하기, 일상생활의 경험이 잘 드러난 글 읽기와 관련된 교과서 활동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활동은 기억에 남는 일 이야기하기입니다. 뭐 3살 때 기억 혹시 나는 친구들 있나요? 와, 있으면 진짜 훌륭합니다. 어떤 기억이든 좋아요. 꼭 즐거웠던 일뿐만이 아니라 힘들거나 슬펐거나 화가 났던 일도 좋습니다. 떠올려 보세요. 뭐 3살 때 밀가루로 장난을 한 일이라든가, 7살 때 부모님께 꾸중을 들은 일이라든가, 8살 때 처음으로 한 운동회라든가, 5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한 학교 반려구 대회라든가,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기억에 남는 일을 이야기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기억 카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기억에 남는 일 가운데서 6가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카드를 한 장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6장을 만들 거예요. 자, 앞면에는 카드 번호,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뒷면에는 그 기억과 관련한 자신의 느낌을 다양하게 나타내 보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기억 카드 앞면, 카드니까 앞면, 뒷면이 있죠. 앞면에 카드 번호, 이제 1번부터 들어가겠죠? 기억에 남은 일을 쓰는 거죠. 지난 봄 운동회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경기한 일, 그리고 자신의 이름 윤주찬 써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 기억과 관련한 자신의 느낌을 다양하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운동회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운동을 했다? 즐겁고 행복하겠죠? 그래서 행복함과 같이 쓰고 이제 행복한 표정을 그림으로 그린다든가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때의 느낌이 어떠했는지 나타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기억 카드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그 기억 카드를 한 장 한 장 펼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신이 잘 기억에 남는 일이어야겠죠.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그 일에 대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그랬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기억 카드를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그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이야기로 꾸며 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 활동은 이제 일상생활의 경험이 잘 드러난 글을 읽어보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잘못 뽑은 반장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나오죠. 말썽꾸러기 소년이 어쩌다 반장이 된 뒤 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면서 성장해 가는 이야기예요. 제목이 그래서 잘못 뽑은 반장입니다. 자, 일상생활의 경험이 잘 드러난 글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학급에서 반장 선거를 하죠. 그때 어떻게 반장을 주로 뽑나요? 정말 우리 학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훌륭한 그런 친구를 뽑나요? 아니면 그냥 뭐 나랑 친해서 뽑나요? 아니면 그냥 하고 싶다니까 막 뽑나요? 막 뽑았는데 그래서 한 학기가 참 괴로웠다든가 아니면 막 뽑았는 줄 알았는데 한 학기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친구가 생각보다 반장 일을 잘해. 그래서 다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 친구 진짜 반장이랑 잘 어울리는데?' 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 이야기와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자, 잘못 본 반장 일상생활의 경험이 잘 드러난 글 읽는 방법을 떠올리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줄거리부터 알아볼까요? 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이로운인데요. 이 나로 자기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해요. 반장으로 뽑혀요. 근데 이게 얼떨결에 반장으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잘못 뽑은 반장이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신임은 황재하라는 친구가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황재하가 반장 도우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반장은 이로운인데 는 잘못 뽑았다고 뭐 아무도 인정을 해 주지 않고 반장이 아닌 황재하라는 친구가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이런 좀 어색한 상황. 자, 그런데 재하는 친구들에게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거짓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이를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들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충격을 받아서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나는 그 황제하의 집으로 찾아가요. 네, 집으로 찾아온 나의 설득에 제아는 학교에 다시 나오게 되고 화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황제하의 관계가 사실 별로 좋지 않았을 거라는 거 짐작 가능하죠. 자, 화해를 하게 되고 나와 제아는 합창 연습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합니다. 명찬이 반장이란 인물도 나오는데 이 명찬이 반장을 만난 나는 명찬이 반장을 좋아하는 누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방학이 다가올 무렵 나와 친구들은 한층 성장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나부터 뭐 황제하, 또 누나, 명찬이 반장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네요. 우리 일상생활의 경험이 잘 드러난 글 읽을 때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 글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관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루운이에요.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누나가 이제 이루리인데 말썽꾸러기였어요. 친구들을 돕고 봉사하는 반장이 되네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에 말이죠. 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자, 황제하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루운의 친구입니다. 반장 도움이에요. 반장을 도와서 합창 연습 지도를 맡아주는데 사실 이 주인공 나와의 관계가 처음에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화해를 하게 되고 서로 인정하고 이해를 하게 되죠. 자, 누나는 이루리입니다. 이로운의 누나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운은 예전에 누나를 부끄러워했어요. 아, 그 자체가 좀 부끄럽다, 그치? 근데 나중에는 이제 누나를 이해하게 되고 누나 이루리는 동생 이로운 나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자, 명찬이 반장이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명찬이 반장은 누나, 그러니까 이루리의 친구예요.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등장인물의 관계 그리고 특징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장면들 좀 만나보도록 하죠. 자, 먼저 앞부분의 줄거리를 좀 보시면 이야기의 주인공 이룬이죠. 말썽도 많고 숙제도 잘 안 해와요. 그리고 누나가 이제 이룰인데 몸이 불편하거든요. 이 누나를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이제 얼떨결에 2학기 반장 선거에서 반장으로 뽑혀요. 근데 말썽도 많고 숙제도 잘 안 해온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잘못 뽑은 반장이라고 놀림을 받아요. 선생님과 친구들의 신임은 1학기 반장이었던 황제하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아가 반장 도우미를 해요. 하지만 이로우는 조금씩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지고 황제아가 이를 시기하네요. 그러다 어느 날 황제아가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거짓으로 했던 행동들을 이로운이 밝힙니다. 그러니까 황제아는 이제 선생님과 친구들이 막 실망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충격을 받아서 학교에 나오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인제 반장 도움이 없이 반장인 이로우는 한마당 잔치를 다 준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반장 도우미 역할이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황제한의 집을 찾아갑니다. 자, 과연 이로운의 설득에 황제하가 마음을 열었을까요? 마음을 열었어요. 학교에 나오게 되고 이로운과 황제하는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일인데요. 다시 이제 황제하는 이로운과 화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반장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합창 연습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그 반장이 보통은 그 합창 연습을 하게 되면 지휘를 해요. 아이들을 통솔을 지휘를 하는데 이로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아가 합창 연습을 맡아서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예전에 이로운이 했을 때는 막 정신이 없고 그러다가 황제아가 하니까 딱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반장인 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도 떠다 놓고 교실 정리도 하고 반장으로서 할 일을 해요. 책임을 다하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꼭 뭐 반장이라고 합창 연습 지도만 해야 되는가? 내가 나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되지? 이렇게 책임을 다하고 싶은 모습을 보입니다. 와, 선생님께서도 막 놀라셨어요. 이로운의 모습이 조금씩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마당 잔치 날입니다. 나는 누나하고 명찬이 반장을 만나게 돼요. 이때 명찬이 반장에 대해서 얼굴이 하얗다, 손이 작고 곱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이야기에서 읽는 사람을 생각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주인공 이로운은 뭐 여기 나오는 명천이 반장이 누군지 잘 알잖아요. 근데 그냥 "명천이 반장이야."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명천이 반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읽는 사람을 생각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줍니다. 누나인 나는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막 나를 쳐다봐요. 다른 친구들을 다 이렇게 막 정리를 해 주거든요. 자, 나는 누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호를 해 줍니다. "누나를 이해할 것 같았다."라고 해요. 자, 이로운의 모습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데요. 이야기 끝부분에 보시면 어느새 찬바람이 싱싱 불고 겨울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래요. 갑자기 시간이 훅 변했죠. 이렇게 이야기에서는 일기나 생활문과 다르게 긴 기간에 걸친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키가 되게 많이 컸어요. 5cm나 자랐대요. 아이들의 우유를 널름널름 받아 먹어서.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도 키 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싫어했던 아이들이 이로운을 본받아서 우유를 열심히 먹어요. 재미있는 일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는데 이제 다음 반장 선거에 나가겠다는 아이들이 막 늘어나요. 이로운이 말썽쟁이였던 이로운이 한 학기 동안 반장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아이 로운이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하겠어?" 이럽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변화하고 이로운도 변화하고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이야기에서는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억에 남는 일 이야기해보고 일상생활의 경험이 잘 드러난 글 읽어봤어요. 이야기를 읽을 때 살펴볼 것 있었죠?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또 중요한 사건, 때와 장소, 인물의 마음 살펴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 만나볼까요? 자, 잘못 본 만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이로운이었죠. 자, 오늘의 퀴즈는 이 잘못 본 반장에서 이 주인공 나와 사이가 좋지 않아 갈등을 겪다가 화해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인물 누구일까요? 맞아요. 정답은 황제하, 제하입니다. 자, 주인공이 되어 오늘은 앞부분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경험을 떠올려서 이야기로 꾸며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 내용이 궁금한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